이제 우리 한국 팬들은 더 이상 축구 보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경기에서 빵빵 해트트릭을 시원하게 터뜨려주니 혹여나 그렇지 않은 경기가 나올 때면 지루해서 보겠습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한국 대표팀 축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골 폭탄이 아시안게임에서 터졌습니다. 그것도 중국 땅에서 진행 중인 국제 무대에서 무려 9골이나 몰아친 건데요. 이제 정말이지 국내 축구라면 무조건 억지로라도 까고 본다는 억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그렇게 많은 욕을 먹던 대표팀이 16강에 당당히 오른 데 이어 억가의 주요 타깃인 촌가의 주인공 손흥민 선수도 스트라이커 역할은 물론이고 예비 감독 과정인 주장으로의 변모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니 말입니다. 결국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전직은 실패한 클린스만이라는 뭔가 얼빠진 감독이 있지만 대표팀에서도 첫 승을 거뒀고 이번 황선홍호는 결국 결과로 말하자는 억가들이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를 내버렸죠. 심지어 이강인 선수 같은 네임드 선수가 없는데도 6명의 선수가 9골을 나눠 넣을 정도로 골고루 배합된 팀플레이를 보여줬고요. 오늘은 우리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선전을 짚어보며 어떻게든 한국 대표팀을 방해해 패하게 만들겠다는 작심을 하고 왔던 중국 현지인들의 처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오늘 영상은 우리 한국 축구라면 어떻게든 까고 보는 정말 희한한 종자들에게 헌정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상 첫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한 황선홍호는 대회 시작 전부터 잡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일이 있긴 했지만 사실 황선홍 감독에게는 조금은 더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여름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당시 히딩크호 선수들은 20여 년이 지나며 축구 행정가, 코치, 감독이나 방송인으로 변모했는데요. 이들을 가리며 2002년 적폐 세력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녔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장 선수 엔트리를 확정하는 일에서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수비수를 최종 엔트리에 발탁해 논란이 발생했던 건데요. 황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22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성남 수비수 이상민을 포함해 발표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특히 중대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민은 2부 K리그인 K리그2 충남 아산 소속이던 2020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요. 심지어 구단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3경기에 출전해 더 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던 문제인물이긴 합니다. 당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15경기 출장 정지와 4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자정 노력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상민은 K리그에서 꾸준히 뛰었고 황선홍호에도 뽑혀 공식적으로 6경기를 소화하기도 했죠. 심지어 2022년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과 본선에도 한국 대표로 나서기도 했고요.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아시안게임에 태극기를 달고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국민 정서 문제인데요. 사실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국가대표가 모두 선비 같을 수는 없지만 국민의 대표로 국제무대에 나서는 선수들은 우리 팬들의 눈높이에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 감독은 처음에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중하지 않았던 건데요. 물론 황 감독의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었겠지만 많은 팬들은 해당 포지션에 선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던 만큼 다른 대안도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었죠. 더군다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는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더욱 예민한 주제였던 겁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파리로 업그레이드 이적해 자리 잡기에 집중해야 했던 이강인을 무리하게 차출하려 했던 점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최초 차출 논의를 할 때는 이강인이 마요르카 소속이었고 당연히 우리 대표팀도 마요르카 구단과 협의를 했거든요. 결국 차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우리 강인 선수가 처음 PSG와 계약할 때부터 계약 조건에 국가대표팀 차출을 동의하는 조항을 꼼꼼히 담았다니 정말 손흥민 선수가 차기 주장감으로 낙점했다고 말할 정도의 면모가 보이는구나 싶죠. 하지만 첫 경기로 이런 잡음은 모두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뚱땅뚱땅 준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멋진 성적을, 그것도 원팀으로의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대답했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뽐내는 경기였고 동시에 고른 선수 기용을 선보이며 승리와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멋진 승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공격수, 이름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한국 축구 억가들의 비난을 완전히 잠재울 정도로 전방에 배치된 조영욱, 정우영, 엄원상이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요. 물론 냉정히 이야기해서 상대팀 쿠웨이트는 아무리 중동 축구라 해도 최강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축구공은 둥굽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변이 일어날 수 있죠. 9대0 스코어는 결코 당연한 숫자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아르헨티나가 내년 파리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메시를 차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알려진 스타 플레이어가 없음에도 또 그 선수가 혼자서 5, 6골씩 몰아치지 않았음에도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데 의미도 있습니다. 경기 결과도 내용도 훌륭했던 겁니다. 우선 전반 4골, 후반 5골을 기록하며 균형있게 양 45분을 활용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체력 안배와 집중력 유지가 핵심 성공 요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정우영 선수가 해트트릭, 조영욱이 멀티골을 완성했지만 이외에도 백승호, 엄원상, 박재용, 안재준이 연이어 골망을 갈랐을 정도로 온 선수가 합심해 팀플레이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도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대표팀은 외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훈련과 정신력 무장에만 집중하며 하나의 정예 전사 무리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억가들은 이것도 욕합니다. 황선홍구가 첫 경기 전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전력 노출 최소화, 기밀 유지를 내세우자 그냥 처음부터 조롱사례를 퍼부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지 않습니까? 전술도 짜임새 있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4-4-2 전형을 꺼내들었는데요. 자칫하면 지루하고 틀에 박힌 전술로 풀어갈 수도 있었지만 황선홍호는 양측면에 정우영과 엄원상을 배치하며 템포 빠른 속도전을 기획했고 단순히 티키타카가 아니라 세트플레이에 의한 기습적인 치고 달리기 전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이 전술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 맞아들어가 선제골을 2분 만에 만들 수 있었죠. 이후에도 쿠웨이트는 수시로 측면 허리를 공격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황재원과 박규현도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측면을 두드렸죠. 꾸준히 문을 두드리니 결국 추가골은 금방금방 터졌습니다. 그런데 선수 출신 베테랑 감독의 감은 이 뒤에 일어납니다. 한번 승기를 잡았다고 계속 전진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황 감독은 전반 30분경부터는 쿨링 브레이크를 택해 완급을 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경기 템포를 조금 떨어뜨리고 여유로운 운영을 하며 선수단 분위기를 정비한 겁니다. 다행히 우리 선수들은 코치진의 지휘 아래 착착 움직입니다. 자칫 어린 선수들이 흥분해 오버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했지만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완급 조절을 지시한 감독, 그리고 이를 잘 따라 후반전까지 멋지게 뛰는 페이스를 조절한 선수단의 일심동체 합심까지 완성해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황선홍 감독은 이번 경기에 대해 자신감은 갖되 없던 경기로 치겠다. 백이종군의 다음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잡음만 가득하다고 느꼈던 대표팀이 더욱 멋지게 느껴지는 한마디였죠. 이제 황선홍호는 위기를 겪지 않을 겁니다. 자잘한 위기 상황이 오겠지만 한번 공들여 세운 탑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대회 첫 경기에서 6명의 선수가 다양한 골 패턴을 보여줬고 고른 기용을 선보이며 승리와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데다 승리의 경험까지 얻었으니 선수들은 이제 초사이언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우리 대표팀의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미쳐버릴 정도로 샘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들은 동원인지 자발적인지 몰라도 한국 경기에 수많은 중국 관중을 밀어넣었습니다. 경기 내내 중국을 응원하는 짜요가 울려 퍼졌는데요. 자칫 그냥 파이팅 의미가 아니냐는 억가들의 조롱이 맞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짜요 쿠웨이트가 울려 퍼져 중국 현지인들의 관람 목적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었죠. 아시안게임에서 8강이 역대 최고 성적인 중국은 자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의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중국이나 응원하면 될 텐데 우리 대표팀의 패배와 부상을 기원하는 각종 응원전을 펼치는 처참한 수준의 인성을 드러낸 건데요. 결국 우리가 대승하자 이들은 경기 중에 쓰레기도 버려준 채 일찍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제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행복 축구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들의 멋진 선전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